얼마 전 제 알림에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보스턴 레드삭스로부터 파이암스를 웨이버 공시를 통해서 영입했다는 내용이 떴습니다. 저는 순간 잘못된 알림이 왔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분명 2주 전에 같은 내용을 받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조엘 파이암스는 이번 겨울을 정말 바쁘게 보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인기 만점의 FA 선수들보다도 더 바쁜 겨울을 보낸 조엘 파이암스의 이야기야 파이암스처럼 같은 팀에게 여러 번 버려지고 또다시 선택되었던 그런 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우한 투수인 조엘 파이암스는 17살의 나이로 콜로라도와 계약합니다. 2012년에 마이너에서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2013년과 2014년에는 평균 자책점이 각각 6.06과 6.10이 되면서 2015년 콜로라도에서 방출되고 애리조나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합니다. 애리조나에서 파이암스는 부진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2020년 11월 20일 애리조나는 파이암스를 DFA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보스턴과 토론토 사이에서 파이암스의 바쁜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보스턴은 파이암스를 영입합니다. 그리고 2월 10일 토론토는 웨이버 공시를 통해서 파이암스를 보스턴으로부터 영입합니다. 2월 22일 보스턴은 다시 파이암스를 웨이버 공시를 통해서 토론토로부터 영입합니다. 더니든으로 왔던 파이암스는 다시 포트 마이어스로 향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토론토의 스프링 트레이닝 구장인 더니든에서 보스턴의 스프링 트레이닝 구장인 포트 마이어스까지 자동차로 2시간 20분 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2주 뒤인 3월 6일 보스턴이 다시 파이암스를 웨이버로 공시하고 토론토가 파이암스를 영입함에 따라서 파이암스는 더니든에서 포트 마이어스로 이동한 지 2주 만에 포트 마이어스에서 더니든으로 다시 짐을 싸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파이암스가 토론토의 개막 로스터에 합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즌이 시작될 때까지 더 이상 팀을 옮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토론토가 같은 선수를 2번이나 웨이버 공시를 통해서 영입한 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물론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같은 팀으로부터 같은 선수를 2번 영입한 적은 처음입니다. 토론토는 파이암스 전에 3명의 선수를 웨이버 공시를 통해서 2번 이상 영입한 적이 있습니다. 토론토는 2015년 7월 22일 좌익수자 2루수인 타이 켈레를 세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웨이버 공시를 통해서 영입합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10일 토론토는 타이 켈레를 뉴욕 매치로부터 다시 웨이버 공시를 통해서 영입했습니다. 프레스톤 길맷은 2008년 드래프트 22라운드에서 오클랜드에 드래프트됩니다. 그리고 드래프트 재수를 선택하고 애리조나 주립대학으로 들어가 한 시즌을 더 뛴 뒤에 2009년 드래프트 9라운드에서 클리블랜드에 지명됩니다. 우한 투수였던 그는 여러 팀을 전전하게 되고 2014년 토론토는 웨이버 공시를 통해서 피츠버그에서 그를 영입합니다. 토론토는 1년도 지나지 않아서 프레스톤 길맷을 웨이버 공시하게 되고 그 뒤로 여러 팀을 떠돌았던 그는 2018년 6월 9일 웨이버 공시를 통해서 다시 세인루이스에서 토론토로 오게 됩니다. 6개 팀에서 4시즌 동안 메이저리그 경력을 쌓았던 그는 은퇴할 때까지 총 12번 팀을 옮겼습니다. 마지막은 현재 토론토의 스프링 트레이닝 선수 명단에 들어있는 브레이빅 발레라입니다. 이루수인 그는 2017년 세인루이스에서 메이저리그 데뷔를 했습니다. 발레라는 파이암스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2019년 9월 웨이버 공시를 통해서 양키스에서 토론토로 팀을 옮긴 그는 2020년 2월 다시 웨이버 공시를 통해서 샌디에고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취소되었던 시즌이 다시 시작되기 전인 7월 다시 토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발레라는 백업 내야수로 이번 시즌 개막전 40인 로스터 합류 가능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2015년 드래프트에서 앤드류 베닌텐디 다음으로 전체 8번으로 시카고 와이삭스에 입단한 칼슨 풀먼은 지난 시즌이 단축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개의 유니폼을 입어야 했습니다. 2020년 7월 25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는 웨이버 공시를 통해서 시카고 와이삭스로부터 그를 영입합니다. 그리고 2달 동안 그는 다시 디트로이트에서 피츠버그로, 피츠버그에서 볼티모어로, 볼티모어에서 피츠버그로 팀을 옮겼습니다. 이 부분에서 최고는 우한 투수인 데이빗 롤린스인데요. 그는 2016년 11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35일 동안 시애틀에서 시작해서 시카고 컵스,
텍사스 레인저스,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거쳐서 다시 텍사스 레인저스로, 그리고 다시 시카고 컵스와 계약을 합니다. 약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두 팀으로부터 두 번 영입되는 진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선수들의 대부분이 오프시즌 동안 팀을 여러 번 옮기거나 메이저리그 경기에 나서지 못한 채 계속 팀을 옮겼다면 한 시즌 동안 가장 많은 팀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 선수로는 올리버 드레이크가 있습니다. 무한투수인 그는 클리브랜드 선수로 2018 시즌을 시작한 뒤 5월에 에인절스로, 7월에는 토론토로, 8월에는 미네소타로, 11월에는 다시 템파베이로 웨이버 공시를 통해서 팀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26일 그는 템파베이에서 다시 토론토로 오게 됩니다. 토론토는 이듬해 1월에 올리버 드레이크를 다시 웨이버 공시하고 이를 템파베이가 다시 데려갔습니다. 2020 시즌이 끝나고 템파베이는 그에게 재계약을 제안하진 않았지만 2021년 2월 17일 스프링 트레이닝 시작을 앞두고 올리버 드레이크와 77만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위의 선수들처럼 웨이버 공시를 통한 영입은 아니지만 토론토 팬들은 두 번 이상 토론토에 오고 토론토를 떠난 선수 이야기를 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두 명 있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자니 맥이라는 애칭으로 불린 존 맥도날드입니다. 2000년대 토론토 팬들에게는 경기 후반에 교체 투입되는 수비 전문 선수로 더 유명했던 그는 그 당시 토론토 팬들이 생각하는 승리 공식이었습니다. 토론토의 그 당시 승리 공식은 7회 이후에 유격수나 이루수로 존 맥도날드가 경기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취객 BJ 라이언이 토론토의 마무리로 활동하던 시기라서도 그렇지만 그만큼 맥도날드의 수비는 최고였습니다. 그의 극단적인 공격 수비 균형이 나온 시즌이 2007년인데 팬그래프에 따르면 이 시즌 그의 원은 1.0, 공격 기여도는 마이너스 16.2였으며 수비 기여도는 13.8이었습니다. 이 시즌 맥도날드의 디펜시브 런 세이브는 23이었습니다. 2007 시즌 존 맥도날드보다 더 높은 DRS를 기록한 선수는 툴로와 푸올스 단 2명뿐이었으며 DRS 리그 공동 3위인 존 맥도날드와 6위인 에런 힐이 있었던 토론토의 내야는 리그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토론토의 올드 팬들이 농담으로 1992년과 1993년 월드시리즈 2연패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말하는 토니 페르난데스입니다. 1983년 토론토에서 데뷔한 그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 4시즌 동안 올스타 게임에 3번 선정되고 아메리칸 리그 유격수 부분 골드글러브를 4연패하면서 팀의 중심 선수로 자리 잡습니다. 토론토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위해서 1990년 12월에 토니 페르난데스와 프레드 맥그리프를 샌디에고로 보내고 로베르토 알로마와 조 카터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의 활약으로 토론토는 1992년 창단 첫 월드시리즈 우승을 합니다. 1992 시즌 주전 유격수였던 마누엘 리가 FA가 되면서 텍사스로 떠나게 되고 토론토는 확실한 주전 유격수 없이 1993 시즌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즌 중반 토론토는 데린 잭슨을 내어주고 뉴욕 매치로부터 토니 페르난데스를 다시 데려오는데 성공합니다. 토니 페르난데스는 자신과 트레이드되었던 로베르토 알로마와 함께 강력한 내야 수비를 보여주면서 토론토의 월드시리즈 2연패에 큰 기여를 합니다. 우승 후 FA가 된 그는 신시내티와 계약을 하고 토론토를 떠나지만 1998년 다시 토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토론토에서 2시즌을 뛰고 다시 토론토를 떠나 미러키와 계약했던 토니 페르난데스는 2001년 5월 29일 미러키에서 방출당한 뒤 10일 후인 6월 8일에 토론토와 계약을 맺고 토론토 선수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을 더 추가할까 합니다. 2009년이 끝나고 토론토를 떠나서 필라델피아로 간 뒤 2014년 개막전에서 토론토의 명예선수로 등록되면서 비공식적으로는 토론토 선수로 은퇴한 로이 할러데이인데요. 여러분 저는 어쩔 수 없는 기승전닭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